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벌써 우리 문해창작 주제잡기 5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가 이제 사이트 개설은 벌써 보니까 1년 전에 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본업도 또 충실히 했어야 했고 또 글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담론을 갖고 여러분과 나눈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선뜻 제 입장에서는 시작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딱 연지 1년이 된 시점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어쨌든 꾸준히 하루에 한 편씩 업데이트를 시켜서 지금 5번째까지 왔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실기 위주의 문해창작 실기 위주의 학생들, 그래서 단국대, 뭐 서울예대, 동국대 이렇게 한 편씩 봤는데, 오늘은 이제 원래 이 강좌의 어떤 본론은, 저의 어떤 본 뜻은 뭐 실기생 위주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 단편 소설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처음 단편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는 데까지가 저의 강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꾸 쓰다가 뭐 멈추고 또 쓰다가 자꾸 지우고 이래서 본인 어떤 글에 대한 뜻은 있지만 평생 이렇게 단편 소설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글에 대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단편을 하나 맞추고 다음에 이 단편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던 못 쓰던 글이 하나가 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태고를 해서 그 단편이 한 3-4개나 뭐 많게는 4-5개 모이면 또 한 편의 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단편을 쓰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잘 태고를 하고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편 또 3-4편 더 써서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 우선 저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책까지 같이 출판하는 데까지 그렇게 저는 목표로 해서 어쨌든 작가의 뜻이 있고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가라는 어떤 개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작가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작가의 어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글이 중요하고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의 이야기를 책 한 권 정도는 남길 수 있는 이게 강좌의 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어떻든 우리 실기생들 위주로 얘기를 좀 해서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단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뭐 노트북을 이렇게 펴서도 좋고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 지금 원고지를 쓰셔도 좋고요. 지금 이제 단편 한 편을 완성하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지금 문창과 학생인데 뭐 기말 뭐 작품을 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뭐 기말 벌써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종강을 했겠군요. 문창과 대학은 거의 종강을 했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글을 쓰려고 앉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삶에서의 주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좀 힘들어도 훈련을 하시고 또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뭐든지 표현하는 어떤 이런 예술의 분야에서는 용기가 없으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용기도 없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타인들도 대중들도 자기가 만들어낸 그것이 글이던 뭐 영화건 뭐 그것이 무용이든 음악이든 자신감이 없거나 용기가 없는 그런 작품을 타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용기 있게 표현하는 거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무엇을 써야 될까 작품을 통해서 매개가 돼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또 내 자신과도 이 글이라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명성을 얻고 이걸로서 뭐 작가가 되고 직업으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의 또 하나의 목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치유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걸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치유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돼야 돼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로 떠들어도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이렇게 글을 쓰는 건 또 달라요. 저도 책을 한 편을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렇게 책을 한 편을 저도 냈는데 뭐 이 글을 쓰면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글이 나오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잊혀져 있던 제가 쓰고자 하고 쓰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공고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어봤는데 우선 저는 제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뭘 써야 될까가 중요하니까 주제를 정하려고 앉아있지만 이게 지금 원고지나 A4 용지를 쳐다보고 뚫어지게 내가 주제를 정해야지 해서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이 촉발이 된다.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어떤 그 좀 색다른 어떤 그 환경에 놓여 있게 됐고 내가 거기서부터 뭔가 좀 이렇게 느낌들이 좀 일반적인 어떤 생활에서 느꼈던 것들하고는 다른 느낌들을 좀 받았다. 이럴 때 촉발이 되죠. 아, 이걸 한번 옮겨보고 싶다.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 혹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대중들과 아니면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 뭐 등등의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얘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대중들 앞에 좋은 상품으로 내놓자 등등의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든 그 어떤 그 처음에 내가 쓰고자 했던 어떤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오래 가질 않아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형상화가 돼야 돼요. 형상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춤에서는 그것이 춤선으로 보여야 되고 노래에서는 음악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어, 노래로서 나와야 되듯이 연주로서 나와야 되듯이 우리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어떤 문해 창작에서는 그 재료 진료가 글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국어 글을 통해서 그게 형상화가 돼서 그 안에서 우리 진짜 삶에서 느끼는 것처럼 어떤 뭐 냄새도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거기서 갈등도 있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그 갈등을 통한 어떤 본인의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서 아주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것들도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작문하고는 또 좀 다른 그다음에 또 내가 선택한 화자가 그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또 내가 선택한 화자뿐만이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또 나와 상대가 배치되는 뭐 악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세계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했던 것들이 글 속에서 다 형상화가 최대한 현실과 비슷하게 현실처럼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읽다 보니까 가짜 같은데 이것은 왠지 현실하고는 이게 동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벌써 리얼리티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큐를 보면은 굉장히 그 리얼리티가 그 안에 우리가 뭐 야생 동물을 뭐 이렇게 하는 다큐라든가 이런 걸 보면 리얼리티가 굉장히 그 안에 촉발이 돼 있죠. 함축이 돼 있어요. 글도 리얼리티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리얼리티는 작가가 만들어낸 세상이기 때문에 작가관에 따라서 그 리얼리티들은 다 달라지는 거다. 저는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 학부 과정에 글을 쓰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좀 세상 사람들에서 가장 이렇게 하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가장 사람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어떤 그 선물, 그 방법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친구 간의 우애도 사랑이고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그런 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인류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중점돼서 이제 그렇게 좀 써볼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 학부에는 소설가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이 이제 두 분이 계셨어요. 학부에 두 분이 계셔서 대표적인 뭐 강사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문창과를 갈 때 제가 스승을 정해서 꼭 이 학교를 들어가야지 해서 그 학교의 시험을 봐서 저는 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문창과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권에도 문창과가 많이 있고 또 지방권에도 문창과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어떤 대학을 꼭 가야지보다 저는 어떤 대학의 어떤 소수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둔 스승으로 삼고 싶은 그 분의 소설가님의 그 교수님의 선생님의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사실은 제 때는 뭐 이렇게 학원도 없었고 제 때도 학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학원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입시를 준비 저 나름대로 하면서 이렇게 시제를 저한테 제 자신이 줬어요. 그 이제 그때는 뭐 시제가 뭐가 나온다는 이런 것도 모르겠지. 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백일장을 뭐 세월문의 백일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가 자꾸 나간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백일장에 나가서 뭐 결과도 좀 좋게 받아보고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저한테 시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서 쓰기 시작했냐면 제가 그 대학에 가서 배우고 싶은 선생님의 어떤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그 약간 하이퍼니얼리즘 계통의 인식과 어떤 의식의 흐름 계통의 그러니까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먼저 니얼리즘의 구축을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시나리오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그 대본 우리가 이제 방송 뭐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대본 그 작가들 양성하는 그런 데 가면 처음에 굉장히 리얼리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위에 이제 그런 어떤 본인만의 개성을 섞어서 이것이 이렇게 자기 것이 버무러져야 되는데 저는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문창과는 가고 싶고 제가 다른 건 다 하기 싫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는데 어렸을 때 해고 가고 싶은 게 딱 하나 가고 싶다면 문창과를 가서 소설가가 되는 게 그런 게 꿈이라서 일단 제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의 책을 다 읽었어요. 읽고 또 이제 약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만 또 이런 어떤 감정선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배우고 싶은데 이제 그분은 뭐 그 당시에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배울 수는 없었고 나중에 이제 그분도 교수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한 작가 두 분 정도 우리나라의 어떤 두 분 정도 작가의 작품을 그렇게 나름대로 탐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실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로 가고 싶은 그 선생님이 계신 문창과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가서 배웠죠. 뭐 결과, 뭐 배우는 과정 이런 것들은 뭐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선은 중요한 것은 내가 좀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우리나라 그 소설가들이나 이런 작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멘토로 삼고 싶은 우리 그 작가들이나 소설가들은 1, 2년에 그런 것이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오랜 세월 글을 쓰면서 또 그분들은 굉장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재능이 있고 노력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운도 좀 따랐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의 어떤 그 거성이 돼 있는 분들인데 그걸 뭐 거성이냐 아니 이걸 떠나서 제가 실수했던 게 있어요. 전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저는 제 작가관이 형성이 좀 되고 나서 물론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1, 2년에 작가관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뭔가 좀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게 좀 있고 나서 제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 거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사실은 없고 그냥 그런 단편적인 것들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어렸을 때. 물론 지금 우리 그 같이 레슨하고 수업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니까 그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원고지 앞에서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 아마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굉장히 뭐 유명한 작가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더구나 이제 저는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데 글을 꼭 쓰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 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작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원고지 앞에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다 좋아요. 뭐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이렇게 어떤 분한테 배우고 싶은 거를 따라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내가 쓸 게 무엇인가를 정해서 그걸 갖고 이제 글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떤 큰 담론들하고의 어떤 것보다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굉장히 좀 본인의 인식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글을 쓰게 됐습니다. 뭐 나름대로 습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쓰다가 별로 이렇게 뭐 크게 두각은 나타내질 못했어요. 어떻든 뭐 학부나 이런 데서 성적은 좋게 받았는데 좋은 두각은 나타내지 못해서
소설에서의 어떤 서사에서 우선 저는 조금 답답했던 게 소설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답답했던 게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스토리의 흐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문단도 지금 웹소설도 있고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 문단의 어떤 그런 구성들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 문단이라는 것을 주류를 잡는 그런 어떤 그 추세가 뭐냐면 어떤 때는 파인아트예요. 순수문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서사와 묘사, 인물의 내면의 심리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가 눈에 들어오는데 시나리오는 뭐 물론 그 안에 이제 인물들에 대한 어떤 대사나 뭐 다 감정선이나 또 그걸 우리가 또 연출해서 촬영을 해서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근데 어떻든 빨리빨리 이야기 구조만 갈등 구조를 써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이야기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시나리오에는 또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보면 시나리오는 그냥 영화를 만들기 위한 뼈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그 시나리오 쓸 때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그 이야기 기승전결에 따른 그 어떤 스피드한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빨리 결론을 잡아낼 수가 있는 아마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좀 성질이 급하신 우리 그 독자들이나 우리 그 분들은 읽다가 이렇게 결론부터 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그러면 과정이 사라지죠. 생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에 탐독해서 또 공부를 하다가 또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또 영화과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연출을 또 영화를 찍다 보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뭐에 부딪혔냐면 보통 이제 석사 과정이나 학부 과정에서 이렇게 제작을 할 때 영화는 예산의 한계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지금 어떤 그 대단한 연출자가 돼가지고 내가 막 주연 배우들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배우들과 막 이렇게 뭐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아이디어 승부거든요. 요즘에 그런 저예산 영화, 독립영화들,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 영화들도 보면 공간의 어떤 그 장소의 흐름은 변함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공간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다 그게 예산이고 돈이거든요. 배우를 여러 명 쓴다는 것은 예산이고 돈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한 공간이나 두 공간 혹은 세 공간에서 배우 한두 명 놓고 찍는 거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작품도 뭐 중편 하나 찍고 또 장편 하나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뭐 단편들은 뭐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마른 게 뭐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그런 제약 때문에 자꾸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소설로 와서 소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튼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뭘 표현하고 싶다 했을 때 자꾸만 그 매체나 포맷은 바뀌게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실패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어떻든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실패해도 그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실패하면서 또 경험을 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패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런 어떤 포맷과 정말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포맷에서든 뭐가 나왔을 때 이것이 내 힘을 그 안에 넣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작가관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여기저기 갔다 포맷과 매체에 따라서 변했다 그럴 때마다 약간씩 그 내용들이 이것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다시 이제 시나리오와 연화 연출을 전공을 한 5년 정도 하고 다시 또 소설로 또 석사 과정을 또 다시 소설로 들어왔을 때 그때 굉장히 그 원고지가 앞에 지금 여러분들 같은 원고지를 딱 바라보고 멍해져요. 그 원고지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뭘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빡깜빡 그러면서 이제 A4용지는 항상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는데 지금은 저는 이건 있어요. 이 흰 종이가 무섭진 않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한 얘기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그냥 수준에서 제 지금 어떤 그 상황에서 이 원고지가 무섭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승전결을 붙여놓고 여기서 내가 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와도 이게 요 자리에는 요게 들어가 이게 이제 사실 눈에 좀 보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저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그래도 왜냐면 원고지가 무섭진 않으니까. 근데 예전에 그 시나리오를 공부를 거기서 석사를 받고 다시 또 이렇게 문창과 다시 소설로 공부한다고 석사로 왔을 때 첫 학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 원고지가 무섭더라고요. 아마 지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시점에서 얘기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써야 돼, 단편을 써야 되는데 뭘 쓸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약간 입시 실기하고는 다른 게 좀 있어요. 먼저 질문을 나한테 던져야 돼요. 저는 이제 외적인 게 좋아서 그렇게 소설 썼다 시나리오 갔다가 또 이런 선생님의 어떤 외적, 그러니까 글은 그렇게 쓴다고 해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랑 작가랑 그 작가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화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는 소설 쓰는 건 작가가 쓰는 거지만 그 화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의 그 소산물인 소설과 그 글을 쓴 작가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썼으니까 나름대로는 이럴 것이라는 어떤 형상화가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돼서 나는 죽어도 그 사람한테 보여야겠다. 그래서 다른 문장과 사실 시험도 안 봤어요. 어렸을 때. 그냥 거기 하나만 그냥 저한테 좀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나한테는 당대 사실 최고였기도 했고 제 기준에서는 또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배우기 싫다 이런 어떤 또 있었는데 이게 또 사실은 그 글을 쓰시는 분과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저를 평가했을 때 제가 또 그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제가 지금 저도 선생님이 됐으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조금 더 잘 그 입시하는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뭘 써야 될지에 대한 주제의식, 날 찾았냐 안 찾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가 있으셔야 정말 오래 또 쓰다가 저처럼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고 뭐 시나리오 했다가 연출했다가 다시 소설로 그러니까 공부는 방대하게 많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 분야를 깊게 파서 프로가 되진 못한 거예요. 그걸 프로가 뭐냐? 그걸 통해서 작품을 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프로인데 그렇게는 제가 못 된 거죠. 저가 다른 쪽으로만 이렇게 하지만 또 뭐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딱 하나 뭐를 쓸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지금은 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람 간의 그런 사랑과 그런 또 이런 또 하나의 또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보는 게 이 어떤 갈등과 이 사회 구조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패자는 항상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패자가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서의 패자죠. 이 패자가 느끼는 것은 내가 노력이 덜했고 내가 못나서 저 대단한 사람들한테 진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패배자라고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노력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도 있고 인생과 인생이 만나서 어느 누구의 인생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신춘문예에 뽑히는 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 물론 기교도 있고 내공도 있고 노력도 있고 선생 잘 만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 자기의 인생을 실은 사람이라면 자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인들이나 또 이렇게 보면 그 글 안에 자기 인생을 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그 글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 줄을 세워 놓으니까 이것이 조금 더 뭐 능숙하거나 조금 더 이것이 리얼리티적이거나 이것이 좀 더 낫을 뿐이지 내가 조금 능숙하게 글을 못 쓴다고 해서 내 산 인생까지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만의 어떤 책임은 아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그 30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때는 이제 세상에 눈을 좀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의 내면 쪽으로만 들어가서 탐미적인 글을 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반발 또 그렇게 반발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작가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 이랬을 때의 문제점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뭔가 결과를 나름대로의 어떤 해안을 답을 조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트렌드에 맞는 시대에. 근데 다 대체를 해봤어요. 뭐 이제 이런 이론도 뭐 제가 이제 철학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철학자들의 책도 많이 읽고 유명하다는 그 사상가들의 책도 이제 많이 읽고 그래서 다 대입을 시켜보니 다 이것이 뭔가 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뭔가가 왔을 때도 하나로 통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진리거든요. 여기선 이렇게 변하고 여기선 이렇게 변하고
내가 여기선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여기선 이렇게 내 태도가 변하고 여기선 이건 사실은 그것은 그 태도가 자꾸 변하고 이것은 사실 진실에 가깝지 않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태도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유연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열렬하게 뭐 이렇게 열렬한 신앙생활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교회 가서 뭐 막 이렇게 뭐 박수치고 노래하고 어떤 무슨 뭐 그 뭔가 이렇게 그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저는 글쎄요. 그게 열렬한 신앙생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앙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쨌든 그 씨앗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흘러서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어떤 불평등과 이런 고통과 나한테 오는 모든 이런 어떤 그 갈등들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그것이 정말 그냥 이렇게 구절은 구절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이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근데 내가 정말 그 안에 성경의 어떤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같이 이렇게 행동으로 같이 나와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뭐 이제 신앙은 자유니까 이거 뭐 믿고 안 믿고는 거는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잘 옮겨서 다른 타인들 믿건 믿지 않건 타인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갈등과 소통의 부재와 이런 어떤 고립감과 이런 걸 다 이렇게 좀씩 하나씩 이렇게 어둠이 밀려나듯이 태양이 해가 뜨면 어둠이 그 햇살이 밀려나듯이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려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선택한 순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겠다고 선택한 순간, 제가 또 많이 쓸 수 있는 다른 뭐 더 이렇게 재밌고 대중적인 사실 내용들은 다 이렇게 제가 흘려버리게 된 거지만 어떻든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이렇게 유명한 작가나 대중 작가나 전업 작가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인간인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으로 하지만 세상에는 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글을 제가 뭐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한 편의 글을 쓴다면 아직까지도 저한테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더 재밌고 단편적이고 이런 걸 따라하기보다는 제가 쓰고 싶은 그 내용을 써서 조금이라도 그게 책으로라도 한 권이라도 더 나오면 그걸 통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종교를 믿어라, 뭐 이걸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읽고 나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어와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읽으면 되는 거고 읽으니까 이거는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또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세상도 아니고 저는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원고지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답답하고 이 원고지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 저는 글을 잘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흰색의 종이가 무섭진 않아요. 여기에 다 담아낼 게 있습니다. 쓰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잡고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쓰는 거고 사실 저도요 이걸 통해서 제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글 단편을 써야 되는데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쓰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감사하고 귀중한 시간에 저 이렇게 글도 쓸 수 있는 또 이런 어떤 시간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또 안 되면 못 쓰는 건데 참 지금 제가 쓰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저와 같은
그걸 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만나게 되고 막 이러면 이제 각자 이야기를 나누면 되죠. 그래서 저도 하나의 그냥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하는 과정들을 여실 없이 용기 있게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다른 거, 내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라면 여러분들은 빨간색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의 색을 갖고 오는데, 아, 저 권현 선생이 저렇게 해서 했다구나. 그럼 나도 거기서 찾아서 이걸 해야, 이렇게 좀 견져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뭘 할 거냐.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써야 되니까. 글은 여러분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4단 구성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해요.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여기까지 겪어왔고 봤던 그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오브제 중에서도 하나를 단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것을 딱 이렇게 아주 빠르게 딱 한번 쪼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현상들을 막 따져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여러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고 그건 장편이고 인물도 많이 나오고 복선도 많이 깔리고 이게 오케스트라 하모니처럼 이렇게 쫙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사람의 시점에서 뭐 할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장편인데 단편을 한 번에 샥 베어버려야 되는 게 단편이기 때문에 그럴 때 중요한 게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하기. 뭘 질문할 거냐. 제가 처음에 글을 쓸 때 사실 이 책도 지금 여러분들 우선 1세는 다 팔렸는데 2세부터는 제가 찍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이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판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뭐 원하시면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보내드릴 수 몇 건 없는데 저도 근데 어쨌든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결이라고 하는 제주기독 신춘문예 소설 부분에서 당선이 된 소설로서 이거를 이제 할 때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도 질문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찾았으면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걸 다 글로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각계격파해서 내가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나눠서 조금씩 이제 글로 써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이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군데의 문예창 작가가 이렇게 서울에 있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질문 던지기예요. 근데 이 질문이 학술적인 질문으로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문 쓸 때 그렇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말 내 인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 논리적인 것도 담기지만 감성적인 것도 담길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근데 그 질문은 꼭 하나만 던져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왜? 그럼 거기에 한번 붙여볼게요. 나는 왜 민철이를 사랑하게 됐는가?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오늘 왜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는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작은 상자가 이렇게 내 앞에 있다. 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저 작은 상자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도나츠는 왜 중앙 부분이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놨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유와 사고를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 중에서 가장 간절한 그러니까 글을 막 자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내가 하루에 진짜 단편을 한 편씩 막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단편 한 편 쓰는데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냥 쓰면 되니까. 그리고 퇴고 하는데 한 뭐 3일? 그럼 한 일주일이면 단편 하나가 어쨌든 잘 썼던 못 썼던 단편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게 촉매가 되고 촉발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글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한 달에 뭐 한두 편이 쓰던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중요한 게 나는 왜 뭐를 하게 됐는가부터 시작을 하죠. 아니면 뭐 거기에 변주를 좀 줘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서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답이 좀 찾아지면 그 나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되면 내가 이제 그 답을 찾은 게 뭐냐면 저는 답이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기가 답을 모르겠다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쓰는 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글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좀 필요해요. 내가 이제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자꾸 나는 열심히 뭘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했을 때 답을 찾아가는 근데 이런 글들은요. 끝까지 못 써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라고 정확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병이 든 간암이 걸린 할머니였다. 우리 친할머니가. 근데 할머니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정말 아주 큰 진리가 들어간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나름대로 사변적으로 자기 경험에서 찾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 글쓰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답을 못 찾은 상태에서 글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답이 찾아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 엉망이 돼요. 이 엉망이 되고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내 인생에서 답을 찾았으니까 이 글을 씀으로써 이게 왜 답이 찾아지냐면 내가 그 사람 상대방 입장도 대보고 저런 사람 입장도 대보고 해서 내 자신하고 그 안에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하면서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은 나오는데 소설은 엉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권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단편을 쓰시는 우리 지금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답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승전결을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긋나지 않게 여기서 계속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서로가 이렇게 엉키지 않고 각자가 이렇게 정말 기승전결로 그렇게 완결될 수 있게 부분으로 가야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발단은 이렇게 갔는데 전개에서 약간 뒤로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절정에서 뒤로 샜으니까 이만큼 벌어진 거거든요. 이 절정에서 이미 이만큼 돼요. 그럼 결론은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답은 뭐였어요? 우리 5학년 때 우리 집에 오신 가난 걸린 할머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이 되면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전혀 자기가 생각한 답하고는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사실은 좋은 소설이 될 수는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뭐 아무리 지금 뭐 소설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자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저보다 더 재능이 많고 저보다 앞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는 우리 그 학생과 또 우리 성인분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소설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말은 뭐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떻든 배웠던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글을 쓸 때 단편 소설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제 자신을 찾아라. 우선 그거 갖고 에너지를 이만큼 갖고 와야 돼. 파이를 만들 수 있는 밀가루하고 물하고 이건 있어야 돼. 그 자기가 치댈 수 있는 이게 반죽을 치댈 수 있는 자기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매체나 그대 감각이나 여기에 따라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저처럼 그것이 굉장히 뭐 명예로운 거든 세상이 그렇게 대중적인 거든 아니든 전 하나 찾았어요. 이제 이 나이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갖고 와라. 이게 굉장히 지금 안 될 건데 입시생들 특히 그렇고 근데 이거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제가 찾는 것도 도와드리겠다. 제가 해보니까 사실 글 쓰는 과정보다 이 과정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이거는 뭐 명성을 얻을 거냐 아닐 거냐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인생에 있어서 글이라는 오브제로 내가 뭘 하겠냐는 것을 찾아라. 두 번째 와서 원고지가 무서워 찾아도 이게 좀 원고지 너무 길어 보여.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랬을 때 질문을 던져라. 내가 이 처음 결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 선생님이 나는 내가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이렇게 던지면 안 돼. 왜 하늘은 파란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던지면 안 돼.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왜
무엇을 하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질문만 던지고 그냥 글을 쓰냐? 이제 질문을 찾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글을 쓸 수 있다. 그럼 그다 보면 질문이 나오는 글을 쓸 수 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몇 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 그럼 뭐냐? 답을 하나 딱 넣어라. 내가 5학년 때 우리 집에 오신 간암을 걸리셔서 우리 집에 오신 친할머니 시골에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는 그쪽으로 딱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단편은 하나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단편 소설 쓰기 6에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